작년 4월 15일에 치러진 4월 15일 총선은 너무나도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였습니다. 전국에서 240여 곳의 선거구 가운데 무려 125곳의 선거구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지만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6개월 이내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명시 조항을 대법원이 어기고 아직 단 한 곳의 선거구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25곳의 선거소송 가운데 단 5곳만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5곳의 재검표 과정에서 온갖 해괴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뇌부인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지난 4.15 총선이 부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도 못한 방법으로 부정선거가 행해졌는데도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뇌부인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문개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중국 공산당의 개입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학도병을 비롯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6.25 당시 불법 남침에 저항하면서 목으로서 목숨을 던져 막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한줌도 되지 않는 주체 사상파 주사파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을 서두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세계 자유진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종전선언을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부산 앞바다에서 있었던 남북 간 해군의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600여 명의 무장군인들을 태운 북한의 수송선을 백두산호가 침몰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 수만 명의 유엔군의 희생에 위에서 서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도무지 정의도 아무런 민족적 자긍심도 없는 자들에 의해서 정권이 유지되고 자유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종전이 이루어지려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민족사 최대의 전쟁이었던 6.25 내란의 수괴 김일성과 그 후손들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린 후 사죄를 받고 그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더라도 최소한
6.25 남침에 대한 잘못은 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아무런 조치도 없이 6.25 불법 남침에 대한 죄가를 묻는 것도 없이 그저 미군 철수만을 위한 종전선언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강행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부정선거를 그대로 묻고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명시된 6개월을 3배나 넘긴 1년 반이 지나도록 선거소송이 125건의 선거소송 가운데 단 한 건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무법천지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부정선거로 입법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과 이들 세력은 186의석의 압도적인 의석으로 전세계 문명국가 어느 곳에도 없는 공수처를 강행 처리해야 했습니다. 김진욱의 공수처가 벌이고 있는 행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김웅의 사무실에 대한 영장 집행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기소도 무력화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수사도 유야무야합니다. 도대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 무엇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 것입니까? 선거가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얼룩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자유민주주의의 결과도 얻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재기 후 6개월 이내에 모든 것을 끝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나옵니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지 6개월도 아니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군데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에 관련된 재검표는 아직도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헌법 위반입니다. 법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법원이 헌법을 파괴하고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법관들이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헌법을 어기고 자신들은 헌법을 어기고 있는데 자신들은 헌법을 파괴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김부겸이 어땠습니까? 종리공관에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학교 동기들을 모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방역법을 위반해가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버려야 얻는 것이고 죽기를 각오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명예를 버려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 비리가 조금만 늦게 터졌더라면 저런 어처구니없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때맞추어서 대장동 비리가 터지고 온갖 악행들이 드러나서 국민들이 저 인간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가 지닌 모든 것을 던져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룩하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이 번영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같이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서면 됩니다. 우리가 나서면 대한민국의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법관이 법을 어기고 검찰들이 문경이 수사를 일관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없애어이고 교육자들은 정의를 말하지 않고 시세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